네, 안녕하세요. 법률 파트너스 16 대구 변호사 룩겠니 이서준 변호사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고 법률 분쟁도 없는 평화로운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님, 이번에는 랜덤 뽑기 형태가 아닌 지난 한 해 있었던 다양한 사건, 사고 중에 연말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무한항공에서 있었던 제주항공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안타까운 사고가 연말에 발생하고 말아서 연말도 그렇고 연초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마음들이 좋지가 않죠. 사고로 인해서 모두가 애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유족분들 부디 마음이 좀 평화로워지시기를, 조속히 평화로워지시길 바라고 고인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변호사님, 현 시점 피해자 유족들의 보상은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절차대로 생각을 하면 이제 사고 발생 책임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찌되었거나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항공사에서 가입된 보험에서 이제 보험금을 지급받아서 손해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이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도 특별법 제정 논의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항공사 입장에서도 전담팀 같은 걸 마련해서 유족들의 보상을 책임진다고 하니까 부디 책임 소재에 대한 그런 이슈들로 장기화되는 문제 없이 좀 빠르게 유족분들이 보상을 받고 이렇게 마음에 좀 평화를 얻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없이도 바로 수사에 착수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처벌의 대상인 만큼 어느 정도 수위가 적용될까요? 일단 온라인상에서 좀 나쁜 댓글들 많이 쓰고 있다고 하죠. 형법상 명예훼손도 있고요. 우리 정보통신망법에 보면 또 온라인상의 나쁜 댓글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 사건들,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이런 것들은 보통 벌금형 정도로 경미한 처벌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처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또 이제 피해자들이 특히 좀 비난에 취약한 이런 문제되는 사건들에 있어서는 처벌 수위가 그거보다는 좀 더 높아질 수 있고요. 이게 중한 처벌을 받겠다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은 못 하겠어요. 근데 왜냐면 워낙에 처벌이 경미하니까. 근데 어찌되었거나 통상의 경우보다는 좀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고, 물론 그 행위가 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시는 가해자들이 있다면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해질 수도 있습니다.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정확히 어떤 법률에 의거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거나 아니면 모욕죄로 처벌받거나, 또는 돌아가신 분들 비난하는 경우에는 또 사자 명예훼손 이런 것도 있긴 하죠.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유족들이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처벌이 안 되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유족들이 처벌 의사를 밝히면 상당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질 거고,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사안들에서 댓글들을 좀 잘못 남겨서, 나쁜 댓글들 남겨서 이렇게 피해자들한테 2차 가해주고 이런 유형의 사건들을 제가 그래도 몇 차례는 해봤던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안들 보면 진짜 별 생각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심심해서 밤에 핸드폰 만지다가 누군가에 대한 욕을 하고, 그냥 할 필요 없는 행동들인데,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인생에도 피해를 끼치고 막 공무원이 못 된다느니 이렇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건들은 거기에 잘못 온라인 명예훼손 이런 모욕죄 이런 거 잘못돼서 처벌받게 되면 그냥 통상적으로 나오는 수준보다 처벌 수위가 현저하게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정말 안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이게 꼭 고소나 신고가 있어야만 사건을 개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정부적 차원에서 애도를 하고 피해자들을 신경을 쓰고 이래야 되는 상황에서 인지를 해서 수사를 개시했다는 건 전담팀을 꾸려서 다 잡아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익명성 믿고 마음대로 그냥 행동한다고 해서 안 걸릴 거라 생각해도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처벌 수위도 엄하게 될 게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는 유족들에 대해서나 피해자들 망인들에 대해서나 이렇게
명예훼손 모욕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자제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그 사고 난 날부터 뭐 그 다음 날에도 약간 또 그 같은 항공사에서 문제 좀 있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어쨌거나 영상도 사고 영상이 직접적으로 막 SNS에 돌아다니는 것도 저도 봤고, 지금 공항이 잘못된 곳에 지어졌다, 뭐 공항의 벽이 뭐 재질이 잘못됐다,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또는 뭐 공항 위치가 문제가 있다, 또는 착륙을 잘못했다, 기체 결함이 있다, 뭐 아니면 뭐 이런 이슈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걸로 책임 소재에 대한 갑론을박을 따지는 게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는 해요. 근데 이런 일이 생겨버리면 보상이 장기화되죠. 일단 보상이 장기화되는 게 상황에 따라서는 언젠간 받게 될 돈이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누군가한테는 받게 될 돈이니까 상관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긴 하거든요. 보상 주체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면서 보상이 장기화되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니까, 뭐 국가적 차원에서든 항공사 차원에서든 대책 마련을 위해 팀을 구성하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라면 좀 보상이 빠르게 이루어지는데 초점을 맞춰서 뭐 일을 좀 꾸려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무튼 여기까지 그 법률 파트너스 16 대구 변호사 룩겐니 이소준 변호사였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